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기업들이 현재 회사채를 통해서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건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시장의 금리가 높다 보니까 회사채 이자 비용 부담이 큰 것도 있고, 무엇보다 회사채 수요 자체가 예전만 못합니다. 게다가 그나마 있는 수요도 은행채 등 초우량채 발행이 크게 늘어서 이쪽으로 수요가 쏠리는 터라 현재 일반 회사채의 발행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은 은행의 기업 대출에 발길을 돌리거나 급전창구로 통하는 기업어음 등 단기자금으로 자금난 속에서 버텨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회사채 시장에서 또 다른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책에서도 많이 강조한 얘기고 기존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얘기가 현금 보유의 중요성입니다. 투자도 좋고 다 좋은데 앞으로는 갈수록 현금이 귀해지고 현금의 역할이 훨씬 커질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현금을 갖춰두는 게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제가 지금 새삼스럽게 이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게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현금에 대한 중요성이 기업과 금융시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국내 상장 기업에 투자한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현금 보유 움직임이 점차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에서 지금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가 잘 안 팔려서 회사채 금리도 이미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많이 접한 내용이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 발행한 회사채에서 원금을 조기 상환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서 최근 많은 상장 기업들이 가뜩이나 현금 유동성 문제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만기가 돌아올 회사채가 대응책도 과거에 비해 제한적인 상황이라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한테는 유동성 시험의 장이 될 거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근데 회사들이 회사채로 돈 빌린 거 그거 원금을 조기 상환하라는 요구가 급증한다는 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만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만기가 있죠.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죠. 금리가 높은 편이죠. 대출받는 조건도 까다롭고요. 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중에서도 아마 어디서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해서 채권은 채권인데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 형태의 회사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CB라고 하는 전환사채 같은 케이스를 한번 보면 전환사채는 일반 채권에다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된 형태의 회사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전환사채를 매입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으면서 이 전환사채라는 회사채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원금을 현찰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원금만큼 주식 시세에 맞춰서 주식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전환가액이라는 주식 가격을 미리 정해놓게 되는데요. 전환사채를 가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전환가액보다도 나중에 주식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고요. 만약에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낮아지거나 주식으로 받는 게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그냥 가지고 있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대신에 일반 채권처럼 계속 이자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상환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채권처럼 이자 받아 먹다가 상황에 따라 주식으로 바꿔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는 채권이네요.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전환사채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전환사채 케이스만 얘기를 했는데 교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렇게 투자자한테 주식을 매수한다거나 교환할 수 있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주는 회사채라서 그냥 보통 회사채나 은행 대출에 비해서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 되는 거죠. 채권 투자자한테 유리한 선택권을 주는 만큼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가 10,000원인 캔들전자라는 회사가 있다고 칠게요. 캔들전자, 현재 주가 10,000원. 네.
그런데 이 캔들전자가 10억 정도 자금 조달이 필요해서 만기 3년짜리 금리 2%에 10억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행할 회사채에 추가 옵션으로 이런 조건을 다는 거죠. 이 전환사채가 3년 만기이긴 하지만 전환사채가 발행된 그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8,000원의 가격으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옵션으로 주는 거예요. 1년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당 8,000원 쳐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네요. 그쵸. 여기서 주식으로 전환해주는 가격이 8,000원을 전환가액이라고 하고요. 채권을 가진 사람은 이 전환가액하고 비교해서 주가 상황 보고 주식으로 전환하든 말든 자기 유리하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전환사채 개념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네요. 네. 그럼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서 주식 가격이 올라서 시세 차익도 남길 수 있는 거고 주가가 많이 내린다 치더라도 그럼 그냥 현금으로 원금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니까 캔들전자의 전환사채를 사기에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캔들전자 입장에서도 만기보다 일찍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채권 좀 더 빨리 정리하고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싶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콜옵션이라고 해서 캔들전자 역시도 1년이 지난 같은 시점부터는 만기 전이라 하더라도 돈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조건으로 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좋다거나 한 그런 조건이 아니고요. 서로에게 다 선택권이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런 전환사채라든지 교환사채 같은 이런 채권들이 유통되면서 그동안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특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넘쳐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진짜 금리 싸게 해서 낮은 금리로 기업들의 전환사채 발행도 엄청 많았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기업들의 주가까지 오르던 시기다 보니까 이런 전환사채 발행이 용이하기도 했고 유리한 측면도 되게 컸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좀 전에 콜옵션 이야기를 했잖아요. 캔들전자가 3년 만기에 1년 이후부터는 원금을 미리 갚을 수 있도록. 네. 그런데 풋옵션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전환사채 같은 이런 채권을 가진 사람도 원금 상환을 미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니 만기가 3년인데 조기에 상환하라고 하는 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앞에서 제가 캔들전자 전환사채를 예로 들었는데 만기 3년 동안에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는 말 그대로 3년 만기에 그동안 이자 내고 원금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환사채 이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붙는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채권 발행하고 1년 정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1년 이후부터는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식으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기업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 조건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콜옵션, 풋옵션이라고 기업이 만기 전에 돈을 갚거나 채권자가 만기 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전자도 자기들 상황에 따라 여력이 되면 먼저 갚아버릴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채권자도 기업의 주식이 매력이 없다거나 딴 데 더 유리한 투자처가 있다면 조기에 원금 상환을 요구할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캔들전자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3년이 만기이긴 하지만 옵션을 행사하기에 따라서 권리 행사를 못하는 1년이 만기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지금까지 배경상식 이야기하느라 본론이 좀 늦었는데 아무튼 재작년만 하더라도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고 주가도 잘 오르다 보니까 전환사채 수요도 넘치고 기업들이 굉장히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잘 팔렸단 말이에요. 기업들의 이런 좋은 자금 조달 통로였던 이 전환사채가 지금은 기업들의 자금 상황을 더 불확실하고 더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내년부터 앞으로 현금이 점점 귀해지는 그런 유동성 시험의 장이 기업들한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회사 입장에서만 현금이 중요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투자한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현금이 귀해지는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존의 전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가 그 회사의 지분을 노리고 투자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회사 실적이 앞으로도 개선될 만한 환경도 아니고 현재 주식 가격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액보다도 이미 낮은 데가 천지고 그리고 지금 올해 회사 실적을 봤을 때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기에 매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 금리가 1, 2년 전에 발행된 채권이다 보니까 시중 금리에 비해서도 너무 낮고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돈 갚아라 하면서 채권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풋옵션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지금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회사들이 당장 기업을 운영할 자금조차 빠듯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 만기가 안 된 전환사채를 가진 채권자들이 조기 상환 청구 옵션을 행사하게 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예요. 계약한 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돈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자금 사정 안 좋을 때 채권자들이 풋옵션 행사를 하니까 더 힘든 거네요. 그쵸. 그리고 이런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발행 조건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채권이 발행되고 1년 이후부터는 투자자들이 보통 3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3개월 단위로 기업들이 채권자들의 조기 상환 요구를 받는 살얼음판을 걷게 된다는 뜻입니다. 최근 대유 위니아 그룹의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에 대유 플러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조기에 원금 상환을 요구하게 되면서 당시 대유 플러스에서는 285억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됐는데요. 근데 결국은 돈은 없고 상환할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게 돼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팬데믹 당시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도 기술 특례 상장이니 하면서 성장성만 보고 바이오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특히 이런 바이오 기업에서 그동안 전환사채 발행이 유독 많이 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실적은 대부분이 거의 다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이런 바이오 기업들에서도 투자자들의 조기 상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투자자들의 이런 조기 상환 청구 급증으로 인해서 바이오 기업들의 줄도산 가능성까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업계에 따르면 실제 현재 상당히 많은 기업들은 지금 자금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로 투자자들의 이런 조기 상환 요구에 대응을 잘 못하고 있고 그래서 갑작스런 자금 경색으로 인한 연쇄부도 사태 등과 같은 그런 큰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기업 전방위적으로 이런 유동성 문제가 계속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가계부채 문제하고 더불어서 급증하고 있는 기업 부채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결국은 시간차를 두고 우리 개인들의 소득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고 하면서 정부고 언론이고 가계부채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기업 부채 문제까지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기업 부채가 급증하다가 GDP 대비해서 기업 부채 비율이 IMF 위기 터질 때보다 더 높아졌다고 한국은행 금통위원들 내부에서도 그 경계감이 드러났고요. 일주일 전에는 국제금융협회에서 주요 17개국들의 기업 부도 증가율을 분석했는데 한국이 약 40%를 기록하면서 기업 부도 증가율이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연구원에서도 말하기를 4대 은행에서 기업들이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깡통 대출이 올 들어서만 29% 급증했다고 했고 국내 200대 기업 가운데 단기부채 상환 능력이 작년보다 악화된 곳이 절반이 넘는다고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지금 상황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기대감이니 하는 기사에 묻혀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당장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기사는 묻히고 기대감이니 하는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 기사들의 대부분을 장식하는데 어찌 보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